코트를 종횡무진 누비며 단숨에 경기의 흐름을 예술로 바꾸어 놓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打起来了，漂亮！ 남들이 오직 득점을 위해 정석을 달릴 때 그는 관중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무대를 완성해냈습니다. 또래 중 가장 빠른 스피드와 지치지 않은 스태미나를 자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5세의 나이에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재능을 발견당하며 탁구 라켓을 처음 찾게 된 그는 대세를 따라 쉐이크핸드로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1년 뒤 어린 슈시는 돌연 그립을 페놀더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동기는 지극히 단순하였습니다. 페놀더 그립을 쥐고 치는 자신의 모습이 훨씬 멋있어 보였다라는 소년의 특유한 순수한 감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슈신을 만들어준 엄청난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백사이드의 부재와 끝없는 체력 소모라는 페놀더의 치명적인 한계가 도사리고 있겠지만 손목의 자유도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리시브와 포핸드 하나로 코트를 지배하는 매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왼손 페놀더라는 엄청난 희소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슈신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세계선수권 3관왕에 오른 차오예나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22살의 나이로 은퇴를 결정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제대로 된 1군 팀조차 갖춰지지 않는 약소한 학교였지만 차오예나는 오직 슈신이라는 원석을 보고 모든 것을 걸겠다며 그의 부모님을 직접 설득하게 되었고 슈신에게 올인한 결과 결국 상하이 대표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전히 차오예나의 학교에 방문하여 자신을 믿어준 스승과의 의리를 지금까지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이어나가고 국가대표 2군 팀까지 들어간 슈신은 그곳에서 자신의 페놀더 스타일을 정교하게 다듬어줄 스승 치즈젠을 만나게 됩니다. 포핸드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었던 슈신이지만 자신의 중국식 페놀더의 백핸드 부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기에 상대 선수들은 집요하게 그의 백사이드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식 페놀더의 기술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에 스승 치즈젠은 페놀더의 고질적인 약점인 백핸드를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구사하며 탁구계를 경악해 했던 선수였기에 슈신에게 있어서 그는 백핸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오랫동안 백핸드 기술 트레이닝을 받으며 자신만의 중펜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9년 단체전 결승전에서 일본 대표팀과 만나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但係唔同啊。係啊，就好麻煩。係啊，咁啊07年咧17歲咧就已經喺世乒賽個鬥志好咧。鬥志好啊！哇！ 好，天才㗎呢個球員啊，支支又有，睇得我直先未去啊，俾人先直線，哇好嘢，哦精彩，嚟啊，即係唔知道自己唔使打啦嘛，唔使打啦係啊，有啦直先啊唔冇添。 係啦，呢個過嚟啦，哦，哇，俾人估到啊！哎呀，弊啦！哎呀，練波
位嘅男子團隊金牌就屬於中國隊。 당시 에이스였던 키시카와 세야와 미스타니준을 연달아 격파하며 관객과 대표팀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한창 이성에 눈뜰 20살 무렵 슈이시는 같은 베이징 팀 소속의 2살 연상인 야오엔 선수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진 연상 누나의 매력에 흠뻑 빠진 그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키워나가며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엄격한 대표팀에게 있어 연애는 중대한 금기사항이었고 결국 들키게 된 둘은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자신보다 더 유망한 슈신을 위해 야오엔이 스스로 희생하여 팀을 떠나게 됩니다. 슈신은 연인의 희생으로 그렇게 1군 국가대표팀으로 입성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넓은 코트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무이한 무기였던 푸더크를 인간의 한계까지 단련시키게 됩니다.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류거량이 그의 스텝에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하여 일명 클라우드 워크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실 처음 이 별명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슈신의 스텝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허우적거린다고 했으나 슈신은 되려 자신의 스텝을 유일무이한 장점으로 여기며 흔들림 없이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코트 깊숙한 양쪽 구석까지 극한의 피지컬과 스텝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활주하며 포핸드 탑스핀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 성장 추세를 타는 슈이시는 어느덧 1군 대표팀 선배들에게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고 특히나 자신과 같은 양면 중립식 펜홀더를 사용하는 왕하오와의 대결은 세대 교체의 서막을 알리며 그가 차세대 에이스로 등극할 것임을 명백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점에 오른 선배들을 이기려면 자신은 남들보다 한 스텝이라도 더 밟아야 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그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탁구 대표팀 내부 경쟁의 벽을 넘지 못해 2012년 런던 올림픽 주전 멤버로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논차이나 선수들에게는 거의 무패 행진에 가까울 정도의 극악적인 승률을 자랑하지만 유난히 자국 내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那这个对许昕而言，这个日子就不好过了。打球的这个落点是非常重要的。其实一些乒乓球的这个马龙4比3战胜张继科获得冠军。好球，在女子组的 그렇게 왕아오, 마롱, 장지커라는 전설적인 라인업을 일궈낸 런던 올림픽의 우승을 어깨너머로 지켜본 슈신은 멈추지 않고 다음해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역시나 논차이나 선수들에게는 거대한 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3대 메이저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에 나가게 되었고 상대는 탁구계의 악동 장지커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실력을 대표단에게 입증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 하지만 그에게 또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3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던 왕하오가 노장이 되었고 차후 그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며 대표팀 한 자리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시기에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복식이란 종목에서 전성기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코트를 크게 활보하고 다니는 슈신에게 있어 복식은 그야말로 자신의 장점을 한계까지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Face mask, as it were. 그리고 그에게 특이한 복식 경기 이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5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양하은 선수와 혼합복식에 출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서로 다른 국적의 선수와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탁구 역사상 전례 없는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상대는 일본 최강 복식조였지만 넓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어디에 오든 강력한 포핸드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슈신의 플레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季村真情接发球， 심지어 몸 깊숙이 오는 공마저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의 대처 능력은 가히 감탄을 자아낼 만큼 대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합을 맞춰온 일본 팀을 상대로 단기간에 호흡을 맞춘 슈신과 양하은 선수가 4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며 슈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감독 류걸량은 앞으로의 슈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2016년 또다시 올림픽의 해가 밝았고 중국 탁구 역사상 역대급의 인기와 거대한 팬덤을 거느렸던 장지커, 마롱, 슈신이 올림픽 멤버로 결성됩니다. 당시 마롱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단식 출전권을 선점한 상태였지만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장지커와 슈신 사이에서 대표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슈신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장점이었지만 기복이 심해도 중요한 무대에서 괴력 같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장지커의 존재감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That was the victory, the cry of victory of Zhang Jike. What a worthy finals match. And it's a photo finish in the finals as well. 그렇게 슈신은 올림픽 개인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저버리고 팀의 승리를 완벽하게 담보하는 핵심 단체전 복식 카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양한 선수와의 혼합복식에서 패배했더라면 다른 길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망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단체전 결승전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서 슈신이 코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상대는 일본의 레전드 미즈타니 준. 놀랍게도 상대 전적은 슈신이 10차례 맞붙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승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무대가 주는 중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룰 것이 없던 미즈타니 준은 더욱 과감하게 경기를 풀어갔고 그 기세에 밀린 슈신은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중국팀은 단 한 번의 패배가 슈신의 손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어진 복식 경기에서 슈신은 승리를 놓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해내며 간신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강이라 불리던 마롱, 장지커, 슈신의 조합에서 다음 올림픽을 향한 세대 교체의 물결과 함께 괴물 신의 판젠동이 새로운 주역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마롱과 판젠동과의 대결은 할 때마다 레전드 매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곁에서 지켜보는 다른 선수들조차 엄청난 벽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리스트 마롱 선수가
고질적인 무릎과 손목 부상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수술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한창 땀을 흘리며 실전 훈련과 시합에 매진할 때 홀로 지독하고 외로운 재활 치료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복귀한 마롱은 슈신과의 맞대결에서 예전만큼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A career-long confidence now. Games. A player he respects more. 그렇게 2020년 도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마록은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여서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젠동과 슈신 두 선수가 단식 주전을 거머쥘 확률이 매우 높았지만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비상으로 인해 대회가 1년 뒤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그 1년이란 시간은 마롱에게는 완벽한 회복과 기량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슈신은 단식 주전이 아닌 도쿄올림픽에서 새로 개편된 혼합복식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아이씨 미친 때 졌어야 했는데. 그때 슈신의 든든한 파트너는 바로 류시엔 선수였습니다. 이들은 코트에 설 때마다 90%를 넘는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최강의 자리를 군림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던 일본의 에이스 미스타니 준과 이토미마 조마조도 슈신, 류시엔 상대로는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만큼 두 팀 사이에는 명백한 실력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마침내 도쿄올림픽이 막을 올렸고 단식 주전에는 기나긴 부상을 딛고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한 마롱과 괴물신의 판젠동이 당당히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혼합복싱 무대에는 역시나 팀의 운명을 짊어진 슈신이 코트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결승전 무대에 오른 슈신은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이토미마 미스타니 준조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 리오올림픽 단체전 당시 자신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미스타니 준에게 첫 패배를 당했던 트라우마에서 슈신은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타니 준에게 또다시 패배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출전하는 모든 탁구 종목에서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했던 중국 대표팀이었기에 패배는 이들에게 더욱더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슈신은 올림픽 이후 국가대표라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한 발 물러나 보다 주체적이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의 브랜드인 슈퍼맨을 런칭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브랜드의 로고는 그의 전매 특허 기술인 비하인드 백샷의 역동적인 실루엣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대중이 일상 속에서 탁구를 보다 트렌디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덤을 보유하는 슈신은 국내 활성화를 위해 코트를 완전히 떠나진 않았고 비록 전성기 시절만큼의 폭발적인 스텝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코트 위에서 관중들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현역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 상대로 복식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슈신은 여전히 복식의 제왕다운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픽 무대마다 3연속 은메달을 따낸 비극의 아이콘 왕하오보다 어쩌면 더 지독한 불운의 주인공은 바로 슈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거대한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곁을 지키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준 소중한 동반자를 말이죠.